안녕하세요. 깍시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올린 일자는 1월 10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을 다들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제 커뮤니티에 공지했듯이 달러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편으로 좀 끝내려 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또 2편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2편까지도 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달러의 방향은 신도 맞추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예측이 힘든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깍시는 달러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줄곧 이야기를 좀 많이 해왔었고요. 그동안 이 달러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일전에 욕도 많이 먹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그 추세와 이 방향에 있어서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하는 한 가지, 이 우측 하단에 이 구독과 이 좌측 하단에 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환율, 사실 환율이라는 게 외환시장에서 이 돈을 주고 또 돈을 받는, 이 돈을 주고 돈을 사는 시장인데요. 주식이나 이 채권의 경우 이 투자한 이런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다들 즐겁게 비명을 지를 테지만, 이 환율의 경우에는 원화, 달러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이 이렇게 서로 얽힌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예측 변수가 이렇게 많은 건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국가만의 이런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달러 전망을 하는 이유는, 저깍시가 달러 전망을 하는 이유는 흔히 우리가 뭐로 가도 이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서울로 가는 와중에 수많은 이런 자본과 경제 위기설이나 미국의 이란 공습이나 이런 수많은 재료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달러 강세를 이런 식으로 부추길 수는 있지만, 결국 달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세로 기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깍시는 여전히 2020년 이 달러 약세를 전망하며 그와 동시에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 바인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이유로 거론할 것이 제가 자주 말하는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 저성장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미국이 저성장을 그리면 우리나라는 더 저성장을 그리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미국이 침체에 가기 전에 이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보다 더 저성장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수출 반등을 예상하는 것인데요. 결국 수출이 반등되면 달러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상대적인 폭을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설명 더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화 그리고 위안화는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물가 상승의 초입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을 들면서 너 깍시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이유가 도대체 이 달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도대체 수출이랑 달러, 물가 상승이랑 달러, 미국이 저성장을 하는데 달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뒤에 세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2010년 1월에 지금 접어들었고, 20년은 달러가 강세일까 약세일까, 이 부분은 뭐니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19년에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요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미국 외 국가들보다 더 이렇게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2018년에 이렇게 고성장을 보인 이후에 2019년에도 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이 미국 외 국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죽쓰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성장이라는 이 세 글자가 이들 나라들을 떠나질 않았죠. 그리고 아래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1995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25년의 역사를 들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2000년 초반 이 고점 이후에, 그리고 2017년 이 고점 이후 약 이렇게 3년을 지나 지금 고점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지금 고점에 이 막바지에 있거나 아니면 약세 돌입에 이렇게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달러가 강한 시기에 미국의 강세 국면이 더 강해졌다는 것인데요. 과거 이 시기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에 이 주식시장이 크게 아웃퍼폼하고요. 다만 이 시기에 이 달러 강세는 2000년도 이 IT 버블 붕괴로 인한 안전자산의 강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시작된 이런 달러의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상승 흐름은 미국 주식시장에 이 무려 8년 넘게 이 장시간에 아주 긴 우상향 패턴을 만든 사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미국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 자산이 배가 되고 자신의 계좌는 이렇게 빨갛게 불타올랐을 것인데, 코스피는 이렇게 만년 행복하면서 이 8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잃어버린 8년이라 할 수 있겠죠. 잃어버린 8년, 그리고 이 박스피란 별명까지 얻게 됐고요. 아무튼 이런 달러 강세 때는 미국이 강한 건 확실하다. 그런데 이 반대가 되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이 반대의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당시에 이 미국의 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 미국보다는 미국 외 국가들이 더 아웃퍼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가 더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하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이때는 미국만의 강세가 아닌 미국 외 국가들의 강세가 더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달러가 이 앞으로 약세로 움직이기 쉽다는 것의 예로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위의 차트는 참고로 미국, 일본, 유로의 이 자산 흐름이고요. 아래는 이 달러 인덱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는 각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이 전년 대비 얼마나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럼 과거 2010년 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연준이 이렇게 자산을 늘리고, 유로는 이렇게 긴축을 하고, 일본은 이렇게 행보를 한다면 달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산수할 정도로 쉬워요. 이 달러의 양은 늘어났고 유로의 양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겠죠. 그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이 환율은 상대적인 게임이다 보니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유로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럼 달러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경우, 유로의 자산이 이렇게 확대되고 달러의 경우 이렇게 하향 패턴을 그렸다.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때는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크게 봐서 2014년도 미국이 이 QE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자산 축소를 진행하고요. 그런데 유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달러의 이 자산 흐름이 낮아지게 되고 이 유로의 경우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달러의 가치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달러가 큰 폭의 강한 상승세를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미국은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유로는 이렇게 축소가 되는 국면에 달러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이런 긴축 흐름이 재시작되면서 다시금 달러가 강세가 되고 미국 주식시장은 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나요? 유로와 일본은 이렇게 축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달러는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만 홀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달러가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근데 또다시 미국과 이란의 도발전이 일시적으로 시작되고 트럼프가 중국에게 다시 관세를 부과하여 진행시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강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의 흐름과 이 경제의 물길의 흐름은 이미 이런 식으로 이 약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계속 이해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 저각시의 영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8년 넘게 미국 주식시장만 이렇게 오르다 보니 이미 사람들은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만 해야 돼 라는 고정관념이 좀 박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미 이 GDP 대비 이 버블이 좀 많이 쌓여가 있는 형국이고, 이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이 GDP 곡선은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움직이지만 주가 지수는 이 GDP 대비해서 상당히 더 거품이 낀 형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 IT 버블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더 갭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GDP 대비해서 보게 되더라도 과거에는 이 한 148% 정도 선이었는데 현재는 이 150%를 초과해 과거 IT 버블 국면 시점을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더 상승할까 이런 걸 점칠 수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먹어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좀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자본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온 시점에서 어쩌면 1년이나 수년이란 시간 안에 이 마지막 탑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말한 연준이 자산을 늘리는 이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좀 위축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2018년 미국 경제가 나름 고성장을 보인 이후에 2019년에도 그 여파가 이렇게 이어졌고, 그리고 강력한 이런 달러 강세는 신흥국을 옥죄오기 바빴지만 언제까지 이런 흐름으로 지속되어 영원히 상승하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이 헐 이렇게 아웃퍼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제라고 단어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만 테크 섹터 기업들, 이 테크 섹터나 이 기술주들의 너무나도 많은 기대와 자본의 강한 쏠림 현상은 미국 주식을 상당히 지금까지 이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는 이 미국 유해 국가들이 저가 이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달러 대비 이 원화의 강세를 예상하는 요인은 역시나 이 수출 반등을 저각시는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독일에 이어서 이 한국이 가장 높고요. 지난해 유독 이 독일과 한국에 대한 경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컸던 만큼 어떻게 보면 수출 그리고 교육 부진에 대한 요인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180도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아니 코스피 지수는 세계 경기의 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 정세의 민편이며, 그리고 독일과 이 한국 같은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 미중 무역 합의가 앞으로 진전되고 도출되어 움직인다면 지금까지는 최악의 성적표를 자랑했지만 앞으로는 이 180도 이 바뀔 수 있는 변모를 지닐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수출 지표가 이렇게 개선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원화 강세, 원화 선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진년 대비 하락하는 정책 흐름을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이 이 바닥권이거나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고요. 이런 한국의 이 수출 반등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달러의 이 하락과도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 표처럼 이 무려 이 40년이란 시간에 이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40년의 역사 동안 한국 수출과 달러와의 가치, 이 마이너스값, 역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띄워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한국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를 띠면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달러가 하락하든 이 수출, 이 증가하든 결국 이는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은 지금 한국의 수출이 걱정된다고 하지만 저는 역시나 지금 이 수출이 바닥이거나 바닥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가 이렇게 지금 이 바닥에서 이 약세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1편은 연준의 자산,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고성장을 그릴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 반등을 예상하면서 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밤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니 편집하는 시간과 자료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깍씨는 단 한 편의 영상이라도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그 점 구독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영상 2편으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